여러 은행의 계좌들을 하나의 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오픈 뱅킹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금융 소비자의 편익,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 여러 순기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당장 보안 사고 등의 부작용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 진단 시간에는 오픈 뱅킹 서비스를 주도한 곳이죠.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 차병주 부장 자리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픈 뱅킹이 뭔지 다시 한번 시청자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오픈 뱅킹은 말 그대로 은행 업무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은행 거래를 할 때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뱅킹을 한다거나 스마트폰 앱을 켜서 이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 오픈 뱅킹을 시행하게 되면은 은행에 일일이 방문하거나 접속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으로 다른 은행의 거래까지 다 예금 조회라든지 이체까지 다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픈 뱅킹을 통해서는 뱅킹을 할 수 있는 공간적, 물리적 제약이 없어지는 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 말미에 얘기하신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 업무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기존 이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이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차이가 굳이 좀 있다면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사실은 저 오픈 뱅킹이 그 금융결제 시장의 인프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픈 뱅킹을 제대로 도입하면서 그 과거에 이제 핀테크 업체들이 그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때 이용 수수료가 있었는데 예. 그것들을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기업들이 오픈 뱅킹을 통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신하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금융결제 시장에도 쉽게 예. 훨씬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픈 뱅킹 서비스가 이 시행이 됐을 때 역시 고객들이 얻어가는 이점 이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민들이 하나의 앱으로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은행에 이제 계좌를 등록해놓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비스 이용 편리성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다 많은 정보를 하나의 어떤 정보를 한 군데 모아놓고 예. 보고 확인하고 그다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라든지 부가 서비스 유무에 따라서 예. 은행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좀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권 강화 이 부분이 역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 데이터라는 게 은행들 입장에선 일종의 자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장님, 은행들이 이런 경쟁에 선뜻 뛰어든 이유, 통합하기로 한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우선 은행들이 이제 IT 기업들이 금융시장에 진입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은행 서비스들을 많이 혁신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은행들도 자사은행 고객들만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이제 핀테크 기업에 조금 경쟁에서 좀 제약이 따르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 오픈 뱅킹을 통해서 자사 고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신규 고객을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금융 서비스를 새로 개발해서 신규 수익원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계를 넘어선 이 무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지금의 이 이체 서비스, 조회 서비스 수준을 넘어 서비스 범위가 앞으로 좀 더 확장이 된다면 금융산업 전반에도 좀 적잖은 변화가 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관측하시죠? 예, 충분히 뭐 그럴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뭐 대출, 카드, 뭐 증권이라든지 이런 정보 제공 범위가 넓어지고 네. 제2금융권이나 뭐 핀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참가를 하게 된다면 은행업권뿐만 아니라 금융업권 전체적으로 예. 경쟁이 좀 치열해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좀 강화가 되고 한 단계 좀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들은 그간 자체 앱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죠. 이체나 뭐 조회는 물론 이 대출이나 뭐 자산 관리, 금융 상품 이 비교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지금 그동안 제공해 왔지 않습니까? 부장님, 그럼 앞으로는 이 은행 앱의 개념이 좀 약해진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저는 좀 그렇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제 은행들이 오픈 뱅킹을 이용해서 이제 은행들이 기존의 이제 대출이라든지 자산 관리 이런 서비스들의 완성도를 좀 높이고 예. 경쟁력도 좀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시대에는 사실은 고객과의 접점이 주로 이제 중요한 채널이 앱이기 때문에 네.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은행 앱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오픈 뱅킹 시대는 지금 열렸습니다. 시중 은행들과 이 핀테크 기업들 간의 고객 유치전도 이제 한층 달아올 것 같은데요. 부장님, 현 시점에서 이 업권 간의 좀 유불리를 따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오늘 은행권을 시작으로 해서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오픈 예. 뱅킹을. 그리고 이제 금년 12월 달에 핀테크 기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은행들은 이제 시범 실시에 맞춰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 12월에 본격 실시할 때도 핀테크 기업들도 아마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들은 좀 단정하기 어렵고요. 분명한 거는 좀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것이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 서비스를 놓고 핀테크 기업들 간 경쟁 구도가 좀 한층 치열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보안성이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감한 이 금융정보가 공유 플랫폼에 이제 공개되는 만큼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또한 큰 게 엄연한 사실인데요. 특히 이 안정된 시스템을 갖춘 이 대형 은행들과 달리 영세한 이 핀테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보안에 좀 취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장님,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뱅킹이라는 게 이제 신뢰가 가장 바탕이 되는 산업인데요.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이제 영세한 핀테크 산업 기업들이 참여하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사실은 보안 취약점 점검을 통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만 오픈 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도 좀 운영하고 있고 예. 다양한 이제 안전성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갈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이 보안과 관련한 좀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개발하시거나 오픈뱅킹 서비스 하시면서 좀 나온 게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보안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들이 다 수립이 됐고요. 거기에 예. 의해서 이제 보안 취약점 점검도 이루어지고 사전적인 어떤 예방 차원도 있고 예. 만약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그 보증 보험 가입 등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체계도 잘 이렇게 구축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오픈뱅킹 서비스가 좀 시범 실시가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좀 사용해 봤는데 소비자들 반응도 그렇고 주변에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오늘 이제 시범 실시이기 때문에 저도 이용을 해보고 했는데요. 네. 사실은 국민은행에서 저 하나은행 제가 거래하는 계좌 네. 거래 내역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편리하고 쉽고 좋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한 것 같고요. 업무량을 살짝 모니터링하고 왔는데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